네, 세계 대학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명문 대학교가 있죠. 바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매년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한 올해의 단어를 선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올해의 단어로 브레인 로트, 번역하면 뇌 썩음이라는 단어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아니 뇌가 썩으면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네, 그럼요. 뇌가 썩는 거는 가능합니다. 오. 저는 이런 환자분들 실제로 자주 봅니다. 뇌 기능이 떨어진 썩은 뇌의 모습 어떤지 뇌파 사진 준비했습니다. 자, 보이시는 거는 이제 건강하고 싱싱한 뇌의 뇌파인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초록색으로 된 앞에 전두엽입니다. 자, 싱싱한 뇌는 전두엽 부분이 초록색으로 나오죠. 이거는 뇌가 안정돼 있고 최상의 집중도를 발휘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썩은 뇌의 뇌파는 어떨까요? 초록색이 좀 많고요. 건강한 것은 썩은 쪽은 아무래도 막 파란색, 뭐 이렇게 푸른색도 막 이렇게 그라디에이션이 돼 있네요. 예, 맞습니다. 전두엽 앞부분이 초록색에서 짙은 파란색으로 변했죠. 자, 이 부분이 뇌가 썩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두엽 중에서 가장 앞쪽은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감정을 인지하는 중요한 부위인데요. 이 부위가 새파랗다는 건 뇌 기능이 떨어졌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뇌 기능이 떨어지면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성격도 좀 충동적으로 변하고 그다음에 인지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치매가 유발될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요즘에 이런 뇌파를 보이는 뇌썩음 환자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뇌가 이렇게 또 멍이 든 것처럼 이렇게 시퍼렇게 되면서 썩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겁이 나고 걱정스럽네요. 왜 뇌가 썩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뇌가 썩어가는 이유가요. 사실 되게 가까운 데 있거든요. 우리 손 닿는 데 있어요. 뭐냐면은 휴대폰이에요. 자, 여러분들 요즘에 쇼폼이라고 하는 짧은 영상들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죠? 호탁하면 1시간 가요. 너무 재밌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니네 이거 많이 보면 뭐 기억나 이런 게 보기는 봤는데 뭘 봤는지 모르겠어. 맞아. 기억이 전혀 없다 그러더라고. 우리 뇌는요, 어떤 정보를 이렇게 연관지어서 막 머리를 쓰면서 생각할 때나 조금 복합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 활성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쇼폼의 문제는 뭐냐면은 굉장히 짧고 단순하고 자극적이죠. 내가 특별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자꾸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영상들을 보면은 이게 집중력을 담당하는 뇌신경계 자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쇼폼을요, 일명 디지털 마약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진짜 맞아. 오. 마약이에요. 이 마약과 같은 쇼폼을 계속 보면은 뇌세포가 둔해지고 또 뇌 기능이 자꾸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요, 이 쇼폼이 다가 아니거든요. 이게 잠들기 전에 휴대폰 보는 이 모든 것들이요, 지금 얘기하는 뇌가 썩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는데요. 왜? 소변까지? 실제로 취침 전 스크린 사용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불면증 위험이 59% 증가하고요. 총 수면 시간은 평균 24분 감소했다고 하거든요. 문제는 이 수면 시간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하지 못하면요, 뇌에서 배출되어야 될 이 노폐물 처리가 안 돼서요, 결국 뇌가 더 빨리 썩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혈당 높아지죠, 심박수 높아지죠, 심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망 위험도 한 3배가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잠자기 전에 휴대폰은 멀리 치우십시오. 근데 휴대폰 안에 모든 것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볼 수도 없고 그런 것도 뭐 적당히 하면서 뇌 기능도 높이고 뇌가 썩는 것도 막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썩은 뇌를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썩은 뇌 막아내는 법 1단계. 몸속 아를 바로 세워라. 몸속에 아가 어디 있어요? 아이! 아연인가? 아연? 아미노산. 아미노산. 아가 많이 없어요. 뭐 치아? 네,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아마 상상 못 하셨을 겁니다. 네, 썩은 뇌를 막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세워야 하는 몸속 아가 있는데요. 그 정체는 사진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몸속 아의 정체는 바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아틀라스와 아킬레스입니다. 아니, 아킬레스는 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발 뒤꿈치에 네, 있는 그 아킬레스건 아킬레스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틀라스는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신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아틀라스와 아킬레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우스 신이 평생 하늘을 떠받치고 살라는 형벌을 내린 게 아틀라스고요. 아틀라스. 그리스의 영웅이지만 유일한 약점인 발 뒤꿈치에 화살 맞고 죽은 인물이 아킬레스입니다. 네. 근데 우리 몸에 아틀라스와 아킬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이망희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발 뒤꿈치에 있는 힘줄은 아킬레스 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를 떠받치고 있는 경추 1번을 우리가 아틀라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다른 경추에 비해서 모양이 다릅니다.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틀라스인 경추 1번이 틀어지면 목을 지나서 뇌로 연결되는 경동맥이 눌리면서 혈액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또 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아킬레스 건이 틀어지면 보행에 문제가 생겨서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변형이 될 수도 있죠. 다리 근육에는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신경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아킬레스 건이 틀어지면 뇌 기능 역시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들 중에 아킬레스건과 아틀라스가 틀어져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목 주변의 긴장과 통증, 그 두통, 어지럼증, 인지 저하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 볼 때 단순히 치매약만 처방하지가 않고요. 자세, 보행, 경추, 정렬 같은 부위도 함께 살펴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몸속에 아가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또 치매랑 관련이 돼 있다고 하니까 일단 제 몸속에 아는 바로 세워져 있는지 그 상태를 좀 알고 싶어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네, 있습니다. 아틀라스와 아킬레스 건의 정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손가락을 다 붙입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올리고 올렸죠. 오른쪽을 무심히 올려요. 가지런히 정렬이 아주 잘 돼 있는 경우가 양쪽이 균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높이가 어긋난다면 어느 한쪽이 기울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렬이 틀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작으로 어떻게 아틀라스와 아킬레스건의 정렬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경추 1번인 아틀라스가 불균형하게 되면 머리부터 턱관절, 어깨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또 아킬레스건이 틀어지면 골반이 또 기울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위아래가 전부 다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의 정렬이 틀어지면 팔을 등 뒤로 올렸을 때 뭐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왼쪽으로 치우치거나 하는 그런 좀 불균형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내과 입장에서 보면은 아틀라스와 아킬레스건의 정렬이 맞지 않은 분들은 사실 혈당 관리에도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뇌는요, 췌장에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낮추라는 신호를 어디를 통해서 하느냐? 척추신경을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틀라스와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당연히 척추 역시 삐뚤어지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라는 뇌의 신호 전달이 이제 막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를 바로 세우면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몸속 아가 이제 뇌뿐만이 아니라 혈당과도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좀 틀어지지 않게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아틀라스는 목 가장 위에 있고 또 아킬레스건은 발 제일 아래 있잖아요. 멀다 멀어. 그러니까 너무 멀리 끝과 끝인데 어떻게 이걸 바로 세울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평소에 치매 걱정이 있는 분이 이 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운동을 3일 동안 체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과연 이분께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친정 엄마께서 네. 그 치매를 오랫동안 앓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러세요? 근데 그게 치매라는 게 그 네. 유전적인 거라고 해서 네네. 친정 어머니까지 가족력이 있네요. 뭐 기억력도 그러면 좀. 사실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손님이 주문한 음료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손님이 네. 왜 음료 안 주냐고 컴플레인이 들어온 거예요. 이야. 그때서 제가 아차 싶은 거예요. 아이고. 그걸 깜빡하는 정도면은 그래도 건망증보다는 좀 심한 경우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일단은 한번 혈당을 체크를 해보고 네.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고 제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혈당 검사 나왔는데 공복 혈당이 116입니다. 어떡해요. 예, 당뇨 전 단계 정도 됩니다. 아, 정상보다 높네요. 혈당이 당뇨 전 단계로 나왔다면 이 치매 위험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셔야 된다. 혈당하고 건망증이 서로 이렇게 관계가 있는 겁니까? 예,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요, 이 치매를요, 제3 당뇨라고까지도 부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뭐 당독소라는 유해 물질이 생기는 거 다들 아시죠? 당독소는 뇌세포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축적시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의 뇌가 일반인보다 평균 26% 더 빨리 노화되고요. 당뇨가 있으면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 기능도 높이고 썩은 뇌를 막으려면요, 바로 혈당 관리, 이것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혈당 검사는 해봤지만 뇌가 과연 좀 잘 활용되고 있는지 뇌 판단력 테스트가 있는데 네, 이게 바로 뇌 판단력 테스트입니다. 전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색깔들이. 자, 그럼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30초 시작하겠습니다. 자, 빨강, 파랑, 노랑, 노랑, 또 속도 올리셔야 돼요. 보라, 이 정도 속도로 힘듭니다. 보라, 아, 안 돼요. 아, 또 보라. 아, 녹색, 아, 빨리 가야 돼, 빨리. 노랑, 노랑, 파랑. 검정. 끝났습니다. 노랑, 끝났습니다. 네, 총 9개 맞추셨거든요. 아, 이거는 이게 뇌 집중력과 또 이런 판단력이 또 교정이 좀 필요한 단계다. 주의를 요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걱정이네요. 네. 당뇨 혈당 조절하는 방법하고 치매 예방되는 방법 뭐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예, 알려주세요. 네. 이 운동은 바로 좀비 운동입니다. 좀비 운동. 팔 올리시고, 네. 네, 고개는 숙였다, 젖혔다, 이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주먹 쥐고 고개 숙이고 1, 2. 일단 볼 적에는 좀 쉬워 보이지 않나요? 근데 어떤 게 궁금하긴 한데. 빠르면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천천히 하시는 게 좋겠고, 자, 이 좀비 운동 3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5분씩 2번 잊지 마시고 꼭 하십시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3일 도전 시작됐습니다. 첫째 날 오전입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좀비 운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손 펴고 고개 들고. 이번에 또 고개를 안 들었네. 참. 어떤 운동이길래 저렇게 헷갈려 하시는 걸까요? 손에서 뭐 하는 것 같은데? 쉬었다, 내렸다. 아, 아침, 저녁으로. 그냥 이거 쉬워 보이지 않아요? 네. 뭐 쉬워 보이는데. 하다 보니까 땀도 나는 것 같고 몸도 좀 개운해진 것 같아요. 운동이 좀 되나 본데요? 땀 나는 거 보니까. 왠지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혈액순환이 되는 건지 온몸이 좀 개운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오늘 개수는 3일밖에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자, 좀비 운동 전에 테스트 9개였죠. 그리고 공복 혈당이 116 나왔었습니다. 좀비 운동 3일 후에는 결과가 어머, 16개. 어머. 그리고 공복 혈당이 101입니다. 야, 3일 했을 뿐인데. 그 차이가 엄청 있어요. 아니, 차이가. 저렇게 혈당이 내려간 게 진짜 놀랍네요. 그 뇌 건강하고 혈당을 다 잡은 거잖아요, 지금. 네. 아, 근데 위는 단순한 것 같은데 처음에 좀 헷갈려 하는 거 보면 밑에 다리에 동작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몸속에 이 아틀라스와 아킬레스건을 바로 세워서 뇌 건강 그리고 혈당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좀비 운동법. 지금부터 저희가 서재걸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아틀라스와 아킬레스건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이 좀비 운동법을 알려드릴 텐데, 좀비 아시죠? 양팔을 앞으로 뻗으세요. 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숙이면서 주먹을 쥡니다. 그러고는 5초간 유지합니다. 반대로 뒤로 젖히면서 손을 펴줍니다. 그럼 이제 하늘이 보이겠죠? 네. 이 5초를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발을 같이 움직여 주시는 건데, 제자리에서 까치발 하듯이 한쪽 발을 뒤꿈치만 듭니다. 그리고 발 바꿔서 반대쪽 발 뒤꿈치를 듭니다. 긴 업무를 하고 난 후는 꼭 하시면 좋겠고, 기상 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할 때는 그래도 5분에서 10분. 앞으로 손 내미시고 구령하겠습니다. 시작. 아래를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손 펴시고 하늘 보면서 반대쪽 발 뒤꿈치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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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오영희 씨? 이 목을 이렇게까지 끝까지 올린 적도 별로 없었고요. 또 내리면서 동작도 바꿔야 되고 발도 또 바꿔야 되니까 정말 뇌 기능도 쓰면서 몸 기능도 좋게 만드는 운동인 것 같아요. 아까 아틀라스? 이쪽에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앞쪽으로 왔다 갔다를 해주니 훨씬 더 목이 긴장이 풀려요. 이 결국에 치매를 예방하는 데는 뇌 혈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뇌 쪽으로 많은 혈액이 올라가야 그만큼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데, 지금 종아리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운동해 주는 것 자체가,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잖아요. 종아리를 통해서 이 혈액을 뿜어주면 심장 위에 뇌까지 쭉쭉 뿜어주기 때문에 저는 이 운동 자체만으로도 치매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 자체가 뭐 치매와 당뇨를 예방해 줄 수 있는 운동이라고 했는데, 사실 치매와 당뇨를 동시에 걱정해야 되는 분들은 젊은 분들보다는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는 참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격 100세 시대를 맞은 지금 뇌 건강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뇌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건강에 관심 많은 중년 여성들을 찾아가 봤다. 노래 가사만큼이나 뇌 건강을 자부하는 그녀들은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는 거 합니다. 전 라인 댄스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화투를 혼자서 잘 쳐요. 화투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화투를 합니다. 요즘에는요, 그냥 손주가 방학해서 같이 화투 치고 있어요. 다양한 답변들 사이 유독 화투를 즐겨 한다는 대답의 비율이 높았는데, 무려 20명 중 17명으로 거의 모든 여성들이 선택했다. 연산 능력이 좀 되는 것 같았고, 화투가 좀 치매 예방도 되고, 같이 또 손 운동도 돼요.
중장년층 사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취미인 화투. 뇌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일까? 화투는 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화투가 일부 뇌 기능을 활성화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인지기능 향상에는 기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내야 할 패가 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뇌를 깊이 쓴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모바일 게임으로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자파에 오래 노출돼 더욱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사나 국제암연구소에선 전자파를 인체바람 가능 요인 중 하나로 지정했을 정도인데, 그렇다면 전자파에 노출되면 어떤 위험이 있기에 위험물질로 지정된 것일까? 잠정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발암물질로 지정을 한 것인데요. 현재 논란 중인 위험성으로는 각종 호르몬인 코티졸 수치를 높여 숙면을 방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뇌종양의 위험도 높일 수 있다는 예비 발표도 있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자파에 노출된 쥐에게서 뇌종양이 발견됐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갈수록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전자파의 위험으로부터 미리미리 준비해 뇌 건강을 지킨다. 건강의 역발상, 생활 속 전자파 위험을 파헤쳐볼 2024 전자파 월드컵. 우리 주변 속 뇌 건강을 위협할 전자파가 강한 제품은 과연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거실 리그. 중장년층의 효도 상품으로 등극한 안마 의자와 혼수가전의 필수품이 된 의류 청정기 중 더 많은 전자파를 가진 건 무엇일까? 일상에서 가전제품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은 중년 여성들에게 한번 물어봤는데, 생각하시는 대로 서주세요. 그 결과는 6대 11로 의류 청정기 쪽이 우세했다. 테레비나 우리 오디오 같은 데도 전자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류 청정기는 어떤 가전이기 때문에 많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류 청정기는 막 빛이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많이 새 나갈 것 같아. 그러면은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왜 바꾸셨어요? 왜 바꾸셨어요? 여기는 갇힌 그 공간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게. 그렇다면 안마 의자와 의류 청정기 중 전자파 노출 위험이 높은 제품은? 안마 의자와 의류 청정기 중에서 더 많은 전자파가 나오는 것은 안마 의자입니다. 휴식과 건강을 위해 사용해온 안마 의자의 전자파가 더 높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 이유는 의류 청정기에 비해 안마 의자가 신체 밀착 제품이기 때문인데요. 전자파가 사용하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많은 노출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류 청정기에 비해 전자파 노출 위험이 무려 58배나 높은 것으로 나왔다. 전자파 월드컵 1라운드 거실 리그의 강자 안마 의자 결승 진출. 전자파 월드컵 다음은 주방이다. 전자제품이 공개되자마자 확연히 갈리는 여성들의 의견. 대체 어떤 제품이기에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일까? 그 정체는 바로 전자레인지와 전기밥솥.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전자레인지에서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고 TV나 이런 데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단시간에 센 전기를 하니까 더 셀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전자레인지가 조금 높을 것 같은데 왠지 그 함정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전기밥솥으로 왔습니다. 정말 그녀들의 말처럼 이번 주방 리그엔 함정이 숨어 있는 것일까? 정답은
정답은 그런데 잠깐. 사실 전자레인지 하면 전자파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전자파 이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제품인데 어떻게 이를 두고 전기밥솥의 전자파가 높을 수 있는 것일까? 전기밥솥의 경우 열선 유도 가열 방식을 이용하여 열을 내어서 치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열을 낼 때 전자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비해 약 17배나 높은 전자파 노출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파 월드컵 주방리그의 강자는 바로 전기밥솥. 결승 진출. 전자파 월드컵 주방까지 끝냈다면 마지막은 침실이다. 머리를 말릴 때 사용하는 헤어드라이어와 겨울철 필수품 가습기. 이 중 전자파가 더 높은 건 바로 헤어드라이어였다.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순간적으로 열을 올려 뜨거운 바람을 많이 내보내면 그만큼 전력 소모가 세게 되어 전자파 발생이 심할 뿐 아니라 신체 가까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파 노출 위험이 더 높은 것입니다. 침실리그의 전자파 강자는 가습기보다 전자파 노출 위험이 약 18배나 높은 헤어드라이어였다. 이로써 전자파의 선전을 끝내고 결승에 오른 전자제품들. 안마의자와 전기밥솥 그리고 헤어드라이어. 과연 이들 중 전자파 최강자는 무엇일까? 결승전을 위해 먼저 제작진이 직접 3가지 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했는데 드디어 시작된 전자파 결승전. 시작하자마자 헤어드라이어 빠르게 선두를 치고 올라갑니다. 그들을 바짝 도는 전기밥솥과 안마의자, 그 기세에 눌린 헤어드라이어 주행을 멈추고 3위로 떨어지는데요. 이때 속도를 올리기 시작하는 전기밥솥. 안마의자와의 격차를 벌이며 1위에 등극하는데 성공합니다. 반전에 반전을 더한 전자파 월드컵. 최강자는 전기밥솥이었다. 제품 사용 용도와 크기, 구동 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인 전자파. 뇌 건강을 위해 노출 위험을 낮추고 싶다면 전자제품과 거리를 둘 것. 전자파는 거리에 따라 노출 위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소한 30c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뇌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 속 전자파 수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 뇌 건강에 대한 속설 역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난다. 과연 세간에 떠도는 뇌 건강 속설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모처럼 TV를 보며 한가로이 콩나물을 다듬고 있는 어느 날 노래 기찰나게 잘하네. 엄마, 콩나물 다듬어? 이게 뭐야? 콩나물 대가리면 다 따놨어. 응? 이게 왜 이러지? TV에 정신 팔려서 그런 거 아니야. 어차피 콩나물 다듬는 건 손으로 하는 건데 눈이라도 좀 호강하면 안 되겠냐? 한 번에 2가지를 하려니까 정신 사나워서 한 가지도 제대로 못 하는 거잖아. 동시에 한다는 건 그만큼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뜻이라고. 한 번에 2가지를 하면 머리에 더 안 좋대. 한 번에 2가지를 하면 머리에 좋을까 좋지 않을까? 동시에 2가지 일 이상 하는 것을 말하는 멀티태스킹. 주방일을 하면서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식사하는 것 모두 이에 속하는데 이 멀티태스킹이 뇌 건강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동시에 많은 일을 하는 멀티태스킹은 뇌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면 뇌 주요 부위가 줄어들어 뇌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인데요. 영국 서시스대의 연구에 따르면 여러 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뇌 MRI를 찍어보니 활동 영역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뇌 청춘을 지키고 싶다면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다.
오랜만에 가족들의 뇌 건강을 챙기기 위해 호두 볶기에 나선 딸.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호두 볶잖아. 이 좋은 호두를 왜 볶아? 그냥 생으로 먹어야지. 호두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이렇게 볶아서 먹으면 머리에 더 좋대. 네가 이렇게 볶아만 먹으니까 무식한 거야. 뭐? 무식? 그래. 그렇다면 뇌 건강을 위해 호두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 것일까? 정답은 장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평소 장 건강이 좋은 사람의 경우는 생으로 먹는 것이 좋고요. 장이 약해서 날 것을 먹었을 때 복통이나 설사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호두를 볶아 먹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장 건강에 따라 달리 섭취해야 하는 호두. 그렇다면 장 건강에는 상관없이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호두 섭취법은 없는 것일까?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서둘러 경남 함양으로 달려간 제작진. 그런데 도착한 곳에는 흰 가운을 입은 두 사람이 연신 호두만을 까고 있었는데 대체 이곳에선 뇌 건강을 위해 호두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것일까? 호두를 왜 까고 계십니까? 아, 이걸로 기름을 내서 뇌 엔진 오일을 만들어요. 호두로. 올해로 30년째 뇌 엔진 오일 호두 기름을 만들고 있다는 최은하 박사. 대체 뇌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기에 그녀는 오랜 시간 호두 기름을 만들어 왔던 것일까? 호두를 기름으로 먹게 되면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 성분을 압축해서 짜내게 돼서 적은 양을 먹더라도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호두 기름은 항알레르기 효과도 뛰어나 알레르기로 인한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세포를 튼튼하고 강하게 키워 뇌청춘을 돌려줄 엔진오일 호두 기름. 최은하 박사는 이 호두 기름을 언제부터 만들어 왔던 것일까? 제가 주겸을 발명하고 이 호두 기름을 발명한 인상 김일훈 선생 셋째 며느리예요. 이 호두를 기름을 내면 이 뇌 건강에 아주 좋다고 발명하셨거든요. 저희가 150년 동안 이 호두 기름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 한의사예요. 아, 이거 직원이 아니라 아드님이신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이 호두 기름이 실제로 건강에 좋은가요? 호두는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는 한약재인데 기름을 짠에 복용하면 폐와 신장에 좋다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를 시작으로 손자까지 1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온 뇌 엔진오일 호두 기름. 긴 전통을 자랑하는 호두 기름은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호두를 많이 먹으면 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호두 독을 법제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미량의 독이 있어 기름으로 만들 때는 법제가 꼭 필요하다는 호두. 그렇다면 법제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까? 깐 호두를 여기 쪄야 돼요. 이 가마솥에. 그래야 법제가 돼요. 호두의 법제, 그 시작은 물 끓이기부터다. 가마솥에 물을 반쯤 채운 후 팔팔 끓여준다. 이제 호두를 넣는 것일까 싶은 그때 무언가를 가지고 오는 최은하 박사. 지금 갖고 온 건 뭔가요? 아, 이거 쌀이에요. 쌀이요? 예. 이 쌀이 호두 법제하는데 꼭 필요해요. 호두를 법제하는데 쌀이 필요하다? 이 쌀밥에 찌면은 그 독성이 제거되고 약성은 올라가요. 물이 끓으면 같은 양의 쌀을 넣고 다시 20분 정도 끓여 쌀물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쌀이 익기 시작하는데 그 위에 배보자기를 깔아준 후 호두를 올려 약 4시간 동안 푹 쪄준다. 이 과정에서 호두 특유의 떫은 맛이 사라지며 약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4시간 동안 쌀 위에서 잘 쪄진 호두. 이제 법제가 끝난 것일까? 이걸 말렸어요. 다시 쪄야 돼요. 이렇게 4시간씩 3번을 쪄야 돼요. 법제는 총 3번의 과정을 거쳐야 끝이 나는데 법제 과정을 거칠수록 호두의 색은 마치 탄 것처럼 검은색을 띠게 된다. 총 5일에 걸쳐 법제를 끝낸 호두를
탁유기에 넣고 짜면 되는데 호두 1kg을 짜면 소주병으로 약 한 병 정도의 양이 나올 만큼 귀하다고 한다. 갓 짜낸 기름을 하루 정도 놔두면 찌꺼기는 가라앉고 맑은 기름이 위에 뜨는데 이 맑은 부분만 분리하면 뇌세포를 위한 엔진오일 호두 기름이 완성된다. 오랜 시간과 노력으로 탄생한 호두 기름. 그녀는 내 청춘을 위해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아무데나 다 넣어도 맛있고요. 오늘 지금은 주스를 만들게요. 모든 거 다 됐는데 이 귤 맛있어요. 호두 기름과 귤로 주스를 만든다? 귤을 넣고 주스를 어떻게 만드나요? 귤 가스 넣고 물 넣고 호두기름 한 스푼 넣고 갈아주면 돼요. 호두 기름, 귤, 그리고 물만 있다면 단 3분이면 완성하는 호두 기름 주스. 호두 기름과 귤이라니 조합이 꽤 생소한데 영양학적으로는 괜찮은 것일까? 호두기름 속에 함유된 비타민 E는 뇌세포를 보호해주는 작용을 하는데요. 비타민 C가 풍부한 귤과 함께 먹게 되면 뇌세포에 대한 항산화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어서 뇌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극강의 고소함과 톡톡 튀는 상큼함의 조합. 내 청춘을 깨워줄 호두기름 주스.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맛있어요. 고소하면서 맛있어요. 호두기름 주스에 이어 두 번째 활용법은 무엇일까? 소고기 호두전, 전을 만들 거예요. 호두기름으로 전 부치면 돼요. 이름만 들어도 침샘을 자극하는 소고기 호두전. 물에 불린 호두를 잘게 다진 후 손질한 채소와 소고기 다짐육 그리고 부침가루와 달걀을 넣고 섞어주면 반죽 준비 끝. 이제 굽기만 하면 돼요. 호두기름을 후라이팬에 두르는데 식용유 대신 이제 열에 약하니까 약한 불로 하면 돼요. 소고기와 호두의 특급 만남으로 탄생한 소고기 호두전. 영양학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을까? 소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이 불포화지방산에 비해서 더 많아서 혈관 건강에 문제가 되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반면 호두는 소고기와는 반대로 단백질에 비해 불포화지방산이 매우 풍부한데요. 따라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줘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고소함이 물씬 풍기는 소고기 호두전.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냄새가 너무 좋아요. 고소한 냄새의 유혹에 빠져버린 제작진. 과연 그 맛은 어떨까? 호두가 고소하고 소고기랑 잘 어울려요. 그래서 네. 엄청 맛있는데요? 원래 호두랑 소고기는 잘 어울려요. 뇌 청춘을 돌려줄 호두기름으로 탄생한 요리들. 그야말로 내 건강을 책임져줄 훌륭한 건강식이 아닐까 싶다. 늙어가는 뇌를 끼워줄 엔진오일 호두기름. 하루 1스푼에서 2스푼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며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산패의 위험이 있어 냉장 보관을 추천한다. 그리고 개봉 후에는 1년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강승걸입니다. 네. 자, 오늘 명사수 강승걸 교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병 없이 우리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산다는 것, 그게 이제 모두가 꿈꾸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로망입니다. 네네. 만약에 내가 이 병만큼은 안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어요? 이 병만큼은 안 걸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최재형 교수님. 아유, 뭐 저야 항상 이제 많은 죽음을 보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네네. 만성 질환은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질환도 있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치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도 힘들고 그리고 가족을 잃어가는 본인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치매만큼은 안 걸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저도 병원에서 치매 환자들을 진료를 하고 있는데 네네. 실제로 우리나라 50대 이상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병이다. 이런 조사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단지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죽음보다 두려운 병, 치매에 대해서입니다. 네. 사실 이제 중년들끼리 만나면
야, 우리 부모님 치매 왔대. 그러면 그때 손잡고 그냥 어떡하냐. 그냥 이게 끝이에요. 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치매 왜 생길까요? 치매는 종류마다 원인이 다른데요. 네. 치매 중에서 제일 흔한 게 알츠하이머 치매,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단백질 같은 이상 단백질이 뇌에 비정상적으로 쌓이면서 정상적인 뇌 신경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는 병입니다. 네. 집에 쓰레기가 쌓일 때마다 매번 배출을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이유로 쓰레기가 배출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와, 제가 진짜 저는 매주 수요일 날 재활용이거든요. 수요일을 놓쳤는데요. 뭐 다른 박스 같은 건 괜찮아요. 좀 쌓여도 음식물이 와, 그게 다 썩어요. 그렇죠. 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그렇습니다. 배출되어야 할 이상 단백질이 쌓이면서 뇌신경 세포를 서서히 파괴하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제 알츠하이머하고 혈관성 치매를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요?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뇌 혈관 질환, 이제 뇌졸중, 뇌출혈 이런 질환이 왔을 때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오는 치매고요. 이제 알츠하이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상 단백질이 쌓이면서 오는 그런 치매가 됩니다. 혈관성 치매랑 알츠하이머 치매는 뇌 손상을 유발하는 그런 기전이나 위치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이 어디가 막혔냐, 어디가 터졌냐에 따라서 그 위치에 있는 뇌 세포들이 손상되는데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에는 대개는 측두엽 또는 이제 두정엽 부위가 많이 침범이 됩니다. 측두엽은 여기라는 얘기인가요? 예, 여기 옆에고요. 여기고 네네. 그리고 두정엽은 약간 측두엽보다는 위쪽이면서 뒤쪽. 이쪽이면서 뒤쪽, 이 정도 되는 완전 거예요? 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수리 주변 쪽을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70대 남성인데 경도 치매 환자셨고 왼쪽 사진은 비슷한 연령이신데 경도 인지 장애.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이 측두엽하고 두정엽 부위가 좀 검게 이제 피질이라 그래서 바깥쪽 부위가 이제 좀 빵빵하게 뇌가 차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좀 이렇게 비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곳이 이제 뇌가 위축된 것이고요. 그것에 비해서 왼쪽 사진은 그런 게 없이 좀 뇌 피질이 이렇게 잘 차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뇌 어떻게 보면 손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뭐 그냥 미세한 손상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이 뇌 구조가 저렇게 차이가 납니까? 네, 진행될수록 저게 점점 심해지시죠. 보통 뇌 손상이 오면은 부위별로 나타나는 증상도 다르지 않나요, 교수님? 그럼 알츠하이머 기준 두정엽과 측두엽의 손상이 오면 어떤 증상이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날까요? 네, 이게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환자들마다 좀 다른데요. 두정엽 같은 경우에는 감각 신호를 해석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감각이요? 네네. 그래서 여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공간을 인식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든지 좌우 구분을 잘 못한다든지 읽고 쓰고 또 계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의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두엽은 대표적인 게 이제 기억력에 관여를 하고 언어 기능 또 청각 이런 것들에 관여를 합니다. 치매가 진행이 되면 망상, 환청, 우울증 이런 것들의 정신 증상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제가 이제 예를 좀 들어보면요. 어제 그제 제가 봤던 분인데 치매 환자 이제 할머니를 며느리가 돌보고 계신데 이 할머니가 피해망상이 좀 심하세요. 그래서 자기 음식에 독을 탔다든지 나를 해치려고 한다든지 이런 적대감을 갖고 때로는 막 공격적으로 되시기도 하고요. 공격적이라고 하면 이제 며느리를 뭐 때린다거나 위협한다거나 심하신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치매가 오기 전에 뭐 이렇게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매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요. 되게 서서히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데 치매까지는 아니고 치매 전에 이제 정상도 아닌 그러니까 정상보다는 나빠졌고 치매는 아닌 상태가 있거든요. 요거를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인지 기능이란 뭘까요? 잠깐만요. 교수님. 지금 질문이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뭘까요?
인지 기능은 무엇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능력 아닐까요?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이죠. 예. 이제 기억력을 많이 우리가 얘기하는데, 네. 근데 이제 기억력뿐만은 아닙니다. 인지 기능은 기억력 말고도 시간을 어림하는 능력이랄지, 장소를 찾아가고 다시 돌아오는 능력이랄지, 네네네. 공간 감각 능력도 중요한 인지 기능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인지 기능 중에 하나가 말을 유창하게 하고 단어를 많이 쓰는 것. 네. 이런 이제 말의 유창성이나 단어 사용 이런 것들도 인지 기능입니다. 이름을 잘 얘기를 못 하시고 대명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거, 저거, 뭐 제, 뭐 이런 식으로요. 이게 뭐였더라? 이거군요. 거 있잖아. 뭐더라? 그 아까 알지? 뭐 이런 거 말하는 건가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많이들 그러시죠. 그 단어를 떠올리지 못하는. 네네. 대개 경도인지 장애 환자 중에 1년에 그 환자분들의 10%가 매년 치매로 진행된다고 10%요? 봅니다. 적진 않네요. 네. 10%. 와. 실수. 예를 들어 최근 일이 생각이 안 난다든지 예. 아니면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린다든지 사람 이름이나 얼굴이 기억이 안 나서 실수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환자분들이 치매 의심을 하시면서 병원에 많이 오십니다. 네. 그게 이제 인지기능 검사라고 하기도 하고 네. 신경인지 검사, 뭐 인지 검사 내지는 이제 쉽게 그냥 치매 검사라고도 하는데요. 네네네. 일단은 내가 뭐 문제가 많은지 아니면 이제 옆에 가족들이 체크하는 게 사실은 좀 더 정확합니다. 잘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자, 오늘이 몇월 며칠이고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른다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목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핸드폰을 모두 꺼내셔가지고 저걸 캡처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산해 갖고 6점 이상이면 치매를 의심을 하고 6점 이상이요? 네네. 저도 이제 병원에서 네. 치매 때문에 오시는 환자분하고 가족을 보면 정말 치매가 힘든 병이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요. 네.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보호자들은 외출도 또 마음대로 못하죠. 못하죠. 맞아요. 어르신이 심한 경우에는 또 이제 본인 관리를 잘 못하시니까요. 그래서 간병하시느라고 계속 붙어 계셔야 되고 자기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고립감도 심해지고 우울증도 때로는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구나. 또 정신건강도 문제인데 나가서 운동이나 활동도 못 하시니까 자기 건강 관리를 못 하셔갖고 네네.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치료를 해드려야겠네요. 어떻게 그런 보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깝네요. 왜 찌꺼기 쌓이는 게 문제라고 아까 하셨어요? 그걸 안 쌓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서 말씀드린 이상 단백질 요게 이제 쌓이지 않고 우리 몸에서 배출이 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우리 몸에서 뇌에서 배출되고 청소될 때가 있는데 그게 잠을 잘 자면 청소가 잘 됩니다. 숙면이요? 네.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 아주 그 밤에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깊이 자던 것이 맞아요. 수면이 약해져서 24시간 하루 동안 분산이 됩니다. 밤잠은 짧아지고 중간중간 깨고 얕아지고 또 낮에 또 졸립고 그래서 맞아요. 낮잠을 주무시기도 하고요. 수면 장애로 노인분들이 종종 오시거든요, 응급실로. 네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다리가 뭐 느낌이 이상해서 잠을 못 자겠다 이런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제가 진찰해 보면은 뭐 신경학적으로 큰 문제는 없고. 그런 것도 혹시 수면 장애 일종인가요, 교수님? 네, 아마 그게 하지불안 증후군일 것 같은데요. 하지불안 증후군? 네, 네.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수면 장애가 있는데 다리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다리를 가만히 못 두겠고 막 움직이고 싶고 벌레가 겨다니는 것 같아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7.5%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는 비교적 흔한 병입니다. 네. 또 요거 외에도 수면무호흡증 상당히 네. 이제 흔한 수면 장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잠이 보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 잘 수 있을까요?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거는 아닌데요. 그래서 불면증 환자분들 중에 너무 이제 잠에 집착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자려고 너무 애쓰지 마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잠에 아주 강박적으로 집착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불면증이 오히려 심해지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르신들 중에 예. 낮에 눈 감고 있거나 낮잠을 자면 야간의 수면 욕구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뇌에서 수면 부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밤잠이 약해지고 또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그래서 원래 이제 밤에 주무셔야 될 정해놓은 시간, 그 시간 외에 다른 시간에 눕거나 애써서 잠을 청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요걸 이제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네. 빨리 병원에 가셔서 진단받고 치료를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일단은 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치매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매일 관리하세요. 와! 명사수를 찾은 오늘의 주인공. 한때 분홍 립스틱 열풍을 일으켰던 추억의 스타죠. 바로 안녕하세요. 명사수 시청자 여러분, 분홍 립스틱 노래 부른 가수 강혜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9인조 가족 밴드 작은별 가족으로 데뷔한 후 명곡 분홍 립스틱을 히트시킨 데 이어 현재 작은별 부부로 활동 중인 강애리자 씨. 그녀의 건강 고민은 모든 병이 다 힘들지만 정말 걸려서는 안 되는 병이 치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치매에 지금 걸려 계신 엄마를 모시고 산 지 한 2년 반, 2년 조금 넘었거든요. 저는 저희 돌아가신 그 부모님이 두 분 다 치매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모시고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치매도 보니까 가족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딸이니까 저도 혹시 걸릴까 봐 걱정이 많죠. 그렇다면 그녀의 일상은 어떨까요? 이쁜 엄마, 우리 엄마 뭐 하시나? 뭐 해? 뜨개질? 응. 네, 보자. 뭐야 이거? 이거? 행주. 아, 이거 행주, 이걸 행주 물기 하나도 안 빨아들이는데 행주 아니지. 비누 착 해갖고 하는 거 뭐지? 응? 뭐지 이거? 수세미? 맞았다. 우리 이쁜 엄마 지금 몇 짤? 93. 93? 엄마가 아직 93이 안 됐어. 92. 그리고 엄마 지금 내 나이가 몇 살? 엄마가 92, 나는 몇 살일까? 몰라? 지난번에는 40? 이제 너 이제 대학 졸업했나? 이러시더니. 한 5분? 10분? 그렇지 뭐 길게 잡아 한 30분 정도 지나면 무슨 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기억이 없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많이 속상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알던 엄마 모습이 아닌데 이상하다. 머리로는 받아들이는데 가슴으로는 너무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깐난쟁이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하고 기저귀를 띠고 걷다가 뛰다가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드시니까 다시 못 걷고 또 기저귀를 타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희 엄마는 다시 깐난쟁이로 돌아갔구나. 엄마 우리 맨날 하던 거 한번 해봐야지. 자,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손뼉 이렇게 손가락에 치기. 하나 둘. 날 보지 말고 손을 보세요. 손을. 하나 둘. 땅땅. 그다음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머리치기. 이렇게 머리를. 가면 엄마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뇌가 젊어진대. 엄마 뇌가 내 뇌처럼 젊어진대. 엄마 그 두드리면서 내가 물어보는 거 답해야 돼. 2번 이름. 인엽이? 아니야, 땡이야. 2번 이름. 효기? 그다음에 7번. 임봉. 오유. 1번. 끊임없는 질문과 뇌를 자극하는 동작으로 어머니의 기억을 붙잡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는 강애리자 씨. 엄마 우리 그동안 하던 거 말고 새로운 걸 좀 해보자. 이건 뭐예요? 검은콩? 검은 콩인데 서리태라고도 해. 서리태. 자, 서리태는 여기.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쌀. 오, 쌀. 쌀은 여기. 손으로 이거 그렇게 분류를 하시는 거야. 자.
아니 요거 했으면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하나씩. 자, 걷지 마시고 쌀 얘기하지 마. 전에는 멸치똥 따는 거 이렇게 열심히 또 하더니 이런 건 또 언제 또 이렇게 이런 건 또 찾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그 뭐 나는 맨날 인터넷 보는 게 어떻게 하면 엄마를 좀 좋아지게 할까 그런 거 공부하니까 연구하니까 새로운 게 자꾸만 생각나는 거지. 우리 부모님도 약간 이런 걸 해드렸어야 되는데 바빴잖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나들 오빠 그러고 돌아가신 게 참 지금도 눈에 선한데 아유 참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해드렸으면 참 좋겠네.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주변 사람에 대한 기억을 점점 못 하시는 거. 그러니까 나중엔 저를 보고도 뭐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은 10,000원짜리 주시면서 아유 수고했어 뭐 이렇게 팁 주시고 그런 게 참 웃기기도 하면서 참 슬펐어요. 가장 염려가 되고 가장 제가 슬퍼할 만한 거는 저를 잊어버리는 거지. 저를 잊어버리시는 거. 그것만 아니면 뭐 가는 건 다 그냥 받아들여야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만약에 저한테 뭐 누구세요 그러든가 낯설어 하시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사라지는 기억. 치매는 가족과의 추억도 자신의 삶도 빼앗아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은 물론이고 좀 자신이 누군지조차도 잃어가는 치매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이별 이렇게도 부르는 거죠.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75세 이상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이런 치매의 원인 중에 하나로 뇌세포의 노화를 드는데요. 뇌세포는 30대부터 감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60세가 되면 뇌세포의 20% 혹은 30%가 감소하게 되고요. 뇌 크기도 0.5% 정도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히 완경을 맞은 여성은 호르몬의 변화로 치매에 노출될 확률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실제 여성의 치매 환자 수가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은근 어려워. 은근 어려워요. 자, 우리 뇌에 영향을 또 줍시다. 자, 갖고 올게요. 역시 먹는 건 즐거워. 언젠가 나의 일이 될지도 모르는 치매를 막고자 에리자 씨 부부가 꾸준히 챙기는 것이 있답니다. 아, 엄마. 이게 포스파티딜세린을 먹으니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손 왜 꼭 나보고 먹여달라고 그러지, 전부? 본인들이 먹으면 되는 꼭 나한테 아만 하고 있어. 난 내가 먹을게, 그냥. 옛날에는 보면은 이렇게 뭐 영화 같은 거 보다가 저 사람이 누구지? 어디서 나왔지? 배우 특히. 그러니까 근데 생각이 안 나. 이름을 알았었는데 알았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막 검색을 막 하는데 요새는 생각이 안 나잖아. 일부러 검색을 안 하지. 막 머리를 쥐어짜서 생각을 한번 해보지. 그러면은 생각이 나더라고. 옛날에는 진짜 죽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 도움이 되는 거네 그러면. 그리고 또 뭐 건망증, 특히 건망증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깜빡깜빡하는 거. 이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성분은요, 우리가 줄여서 보통 PS라고도 부르거든요. 우리 뇌 속에 존재하는 인지질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성분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는 뇌세포막의 대략 1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노화로 인해서 이 포스파티딜세린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도 덩달아 감소하게 되니까 기억력이 떨어지고 또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포스파티딜세린이 뇌세포가 파괴되는 걸 막아주고 또 신경세포막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줌으로써 심층 사고를 촉진한다든지 또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대두 15kg에서 약 300mg만 추출되는 원료로 대두에 풍부하면서 두뇌 발달을 돕는 레시틴의 주 성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 포스파티딜세린을 노화로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지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꾸준하게 보충이 필요한 성분이라는 겁니다. 실제 포스파티딜세린을 12주간 섭취한 결과
학습 인지력을 비롯한 인식 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구 오셨네? 엄마, 누구 왔네? 엄마. 뭐? 작은 별 가족의 셋째 강인엽 씨군요. 엄마, 누구예요? 누구야? 인엽이. 아이고 이제 몇 번? 몇 번? 3번? 아이고야. 저기 이거 뻥튀기 조금씩만 드세요. 먹을 거 사와서 좋지? 오빠 왔으니까 오랜만에 우리 앨범, 오빠 나온 앨범 좀 봐볼까? 옛날 앨범. 지난번에 오빠가 하도 안 오니까 못 알아봤잖아. 그지? 내가 갖고 올게요. 이제 알아보세요. 아 우리 어렸을 때 사진은 이거는 내가 봐도 모르겠는데 뭐. 여기. 자, 엄마. 이거 이 사진 어디예요? 이거 거기가? 어디야?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왜 다 빨가벗고 있어? 어? 거기 어디예요? 어디야 엄마? 어디 같아요? 수영장인데. 수영장? 수영장에서 빨가벗고 노나? 누가? 나 어디 있어요? 3번 어디 있어? 3번. 일곱 남매에겐 인생의 기둥이자 음악적 재능을 물려준 스승이기도 했던 어머니. 치매를 받아들이기 힘든 건 가족에 앞서 어머님 자신이었답니다. 갑자기 이제 정신이 그때는 아주 맑으셨나 봐요. 저를 딱 보더니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게 그냥 내가 혼자 떠나야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냥 니네가 귀찮거나 힘들지만 않으면 날 그냥 끝까지 데리고 살아주련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저 혼자 방에 가서 아 그동안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그걸 몰랐잖아요. 눈물 나 엄마? 아니 눈도 나시고. 뭐 다른 얘기 하나도 필요 없고 고마워요. 제 아무리 좋은 시설, 제 아무리 좋은 사람이 모셔도 자식, 특히 딸만큼 어머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있겠나 싶어서 그냥 고맙다는 얘기밖에 없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치매 인구. 누구나 치매 환자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미겠죠. 치매 환자의 가족은 물질적인 압박감과 또 정신적인 고통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 치매 환자 1인당 진료비와 간병비가 합해서 연간 2,2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매일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비율도 치매 가족은 치매 환자가 없는 가족에 비해서 7배 이상 높았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매 노인을 모시는 가족을 숨겨진 환자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작은 별 가족이 모였으니 음악이 빠질 수 없겠죠. 엄마, 옛날에 엄마가 우리 다 피아노 알려주셨잖아. 그치? 엄마 여기 도 어디 있어? 도. 오. 그러면 솔. 아, 그럼 엄마가 나요. 오빠 노래 뭔지 알아? 엄마가 제목이 뭐예요? 때 제목이. 그리운 어머니. 오빠 왔으니까 그거 한번 노래 같이 한번 해볼까? 가사 다 아셔? 글쎄 해봐야지. 자기는 기타 한번 쳐드릴게요. 같이 네네. 옆에서. 아이 감사합니다. 네네. 곁다리로. 네네.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도 싶고요 울고도 싶어요 그리운 내 어머니. 감동의 무대가 끝나고 난 뒤 꽃게가
왔어요. 꽃게가. 이번엔 온 가족 건강을 위해 특식을 준비한 에리자 씨. 바로 알이 꽉 들어찬 꽃게찜입니다. 많이 드시네. 어유 잘 드시네. 엄마 게가 건강에 좋대요. 꽃게살의 풍부한 타우린은 치매 유발 물질을 감소시켜서 인지 기능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가 있었구나. 보면은 엄마가 치매니까 우리도 그게 가족용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고. 근데 사실 고혈압하고 당뇨 그런 거는 그냥 평생 그게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니까 관리를 하는데 치매는 안 그러잖아. 그렇지. 근데 치매도 가족력이 있으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평생. 가족 중에 한 명이 치매에 걸리면 자녀 또는 배우자가 치매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특히 강혜리자 씨처럼 어머니가 치매 병력이 있으면 딸이 치매에 노출될 위험은 최대 80%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겁니다. 또 배우자가 치매인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또 치매에 걸릴 확률이 74%까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다면 되물림이 되지 않도록 일찍부터 뇌 건강을 돌봐야 되겠죠. 우리가 밥을 먹었으니까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뇌에도 영향을 줘야 되니까 제가 갖고 올게. 잠깐만요. 치매 가족이 있다면 더욱 신경 써야 하는 뇌 건강. 강예리자 씨는 포스파티딜세린으로 챙기고 있답니다. 너네 맨날 먹는다는 게 엄마들이고. 이게 포스파티딜세린인데 다시 이거를 얘기해봐. 먹어야 돼. 포스파티딜세린. 이게 뇌에 영향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누구보다 치매의 무서움을 잘 알기에 뇌 노화를 막고자 포스파티딜세린만큼은 잊지 않는답니다. 오빠는 요새 깜빡깜빡 한다든가 뭐 이렇게 까먹는다든가 그런 거 별로 없어? 어쩌다 한 번씩 있지. 그래서 나는 아예 저 현관문에다가 이렇게 써놨었어. 가스 잠그기, 뭐 불 어떻게 하기. 저도 그래서 포스파티딜세를 먹으면서 가끔 이제 일기도 쓰고 오늘 뭐 했나 또 뭐 할 일을 메모를 해놓고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하니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뇌가 빨리 늙지 않게 노화가 안 되게 그걸 뭐 도움이 되고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 그러더라고. 그럼 이따가 안 할 때. 되지. 이따가 달란 소리 할 것 같았는데 안 되지. 아니 사 너 먹어. 말고. 누구세요? 나이가 들수록 뇌세포를 보호하는 이 포스파티딜세린 성분이 점점 감소하면서 우리 장기 기억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세히 뜯어보면은 장기적인 기억과 또 공간 개념 등을 좌우하는 우리의 뇌기억 등록 장치인 해마와 관련이 깊은 겁니다. 특히 해마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상돌기는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젊었을 땐 그물망처럼 여러 가닥으로 뻗어있는 수상돌기는 나이 들수록 그 밀도가 줄면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해마의 수상돌기 밀도에 관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실제 늙은 쥐에게 포스파티딜세린을 27개월 정도 투여를 했더니 해마의 수상돌기 밀도가 어린 쥐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포스파티딜세린이 우리의 신경전달물질 시스템을 활성화해서 치매 환자가 취약한 이 장기 기억 능력에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소원은 그냥 지금 요 상태로 그대로라도 우리 건강하세요. 건강. 우리 네 명이 이렇게 하는 거래. 하나, 둘, 셋. 화이팅!